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년도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 설명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융감독에서 저희 보험부문을 담당하시는 차수환 부원장 본님께서 모두 인사 말씀을 하시겠으며, 이어서 보험연구원 조영현 실장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영진 보험감독국장님과 윤영준 생명보험검사국장님께서 보험부문 감독 검사 방향을 발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기다리실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금일 설명회는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차수환 부원장 본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보원장보 차수환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참석해 주신 보험회사 및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 보험산업 경영 환경과 과제에 관해서 또 이야기해 주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보험연구원의 우리 조영현 실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팬데믹을 극복하고 우리 4년 만에 대면으로 다시 감독 업무 설명회를 실시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만큼 더 의미있고 또 활발한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보험 감독 및 검사 업무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보험 산업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전성 관리에 역량 집중을 부탁드립니다. 세계 경제는 팬데믹의 그늘에서 벗어났지만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폐쇄, 또 크레딧 스위스 사태 등에서 보듯이 위기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역시 경기 불황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건전성 제도까지 시행됨에 따라서 많은 회사가 건전성 관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대체 투자 및 PF 대출 평가 정교화 등 위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신건전성 제도의 경과 조치 시행 등을 통해서 보험회사의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보험회사들도 현재의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등 내실 위주의 경영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건전성 보험 모집 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민원 중 보험민원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부당성환 방지를 위한 모집 제도 개선, 보험금 지급 공시 강화를 통한 소비자 알 권리 보장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보험회사도 단기적인 이익에 치중하기보다는 완전 판매와 공정한 보험금 지급 등을 통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험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급속한 디지털화와 4차 산업의 상용화 등 변화의 물결은 보험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빅테크 등 새로운 경쟁자 등의 등장과 더불어서 보험산업 내에서도 회사 간 경쟁력 격차가 커지고 현명해진 소비자들의 쏠림 현상도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혁신과 도전은 보험회사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비대면을 통한 업무 범위 확대 추진 등을 비롯하여 보험산업의 미래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선제적인 혁신과 도전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보험업계 관계자 여러분,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은 그의 저서에서 큰 결과를 초래할 사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며 해결하지 않는 문제를 검은 코끼리라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 디지털화, 소비자 신뢰 저하 등 보험 산업의 오랜 과제들이 검은 코끼리가 되지 않도록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올해의 감독 검사 방향뿐만 아니라 보험 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다 함께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보험 산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험연구원 조영현 실장님께서 보험산업 경영 환경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험연구원 조영현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큰 행사에서 발표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면서도 또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됩니다. 예.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보험산업 경영 환경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부는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됐던 연구 결과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영 환경을 말씀드리고 주요 동향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영 환경입니다. 예, 역시 지금은 이게 불과 열흘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제는 어찌 보면 약간 좀 식상할 수도 있지만 이 얘기부터 안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어떤 의미를 갖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ALM이 굉장히 소홀했다. 단기 예수금을 가지고 굉장히 장기로 여기 보시면은 10년 초과하는 그런 유가증권의 한 80% 정도를 투자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ALM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런 계속 예금 인출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따른 그 손실이 굉장히 커진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수 있냐?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감독을 철저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가능성은 낮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금융당국이 좀 의외로 좀 허술한 부분들이 많이 이번에 또 노출이 된 거죠. 사실 기존의 그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이런 것들에 포함 안 된 은행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 그러니까 그 결과 자체가 지금 별 의미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은 미국 그 금융당국조차도 아마 지금 예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보이지만 이 SVB의 예금이 인출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작년에 한 3월부터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 굉장히 빠르게 인상을 했죠. 그 부작용, 그 충격이 이제 현실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VB의 주요 고객인 그 실리콘밸리의 그런 기술 회사들의 그런 자금 조달 환경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이제 예금 인출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사실 이 케이스는 금리 리스크 관리랑 유동성 리스크 관리 그 부분이 안 된 게 이제 컸는데요. 근데 앞으로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냐? 사실 실리콘밸리 은행은 자산에서 신용 위험은 거의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안전한 국채를 들고 있었거든요. 다만 그게 너무 장기였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근데 앞으로는 신용 리스크가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 분명히 이제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기관마다 내놓는 전망도 다 다르고, 예,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건데, 그럴 때 굉장히 장기로 시계를 넓혀서 보면 조금 그 의미 있는 것들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작년 말부터 요 그림을 많이 발표할 때 많이 썼는데 이게 이제 1955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의 기준금리 변화입니다. 예, 기준금리 변화인데 이렇게 쭉 보시면 어김없이 이렇게 급하게 기준금리가 올라간 다음에는 경기 침체가 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가파르죠. 이게 역대급으로 정말 가파른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사실은 금리 통화 정책의 그 효과는 시차를 두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경험적으로 뭐 보통 완만할 때 뭐 2년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렇게 빠를 때는 뭐 1년 안에 그런 큰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이미 나오고 있었고요. 그게 지금 이제 나타나는 게 아니냐 하는 거에 좀 우리가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당장 이제 몇 시간 뒤면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요. 이게 뭐 어떻게 될 거냐? 뭐 지금 컨센서스는 뭐 25bp를 올릴 거다. 그게 컨센서스긴 한데 또 기관마다 이것도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지금 오늘 25bp를 올리느냐 아니냐보다는 결국 지금 사실상 경기가 경기 침체 그 징조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 이걸 만약에 25bp 혹은 50bp를 뭐 이번 다음까지 올린다고 치면 그 충격이 더 빨리 실현화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경계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사실은 지금 보면은 뭐 이미 이제 인플레이션은 많이 꺾이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미 장단기 금리 추이도 작년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뭐 마이너스 뭐 100bp까지도 갔었죠. 올해 상반기에. 근데 지금 한 50bp긴 한데 뭐 이런 이제 시장 참여자들, 채권 투자자들은 이미 경기 악화에 대해서 침체 혹은 침체에 대해서 뭐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좀 경계심을 가질 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장 최근 뭐 경제 성장률인데 뭐 한 우리나라 이제 대표 기관들에서 뭐 1.7% 한 1.8% 정도를 예상했는데 사실 이런 건 금융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를 안 한 그런 건데요. 만약에 혹시라도 금융 위기 혹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당연히 이 수치는 낮아지겠죠.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특히나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뭐 우리나라 역시 금융시장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쭉 기준금리를 올릴 때 사실 작년 말에 상당히 신용 스프레드도 커지고 그러니까 안 좋았었죠. 자금 시장이. 그런데 이제 많이 안정이 된 상태긴 한데 사실은 이게 이제 앞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 한국은행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취약성 지수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전히 장기 평균에 비해서는 좀 높은 상태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지금 경제 금융 환경이 악화될 수 있는 이런 시기에 올해 딱 또 이런 이제 새로운 회계제도가 시행이 되죠. 근데 이 회계제도의 특징은 금융시장 변수, 경제 변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리스크 관리가 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관리를 뭐 뒤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로 독립적이고 좀 투명하게 그런 가정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 산업의 그럼 최근 주요 동향 제가 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영업 동향입니다. 영업 동향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신계약비인데요. 그러니까 1200% 룰이 2021년 시행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그 신계약비가 좀 낮아지는 안정화되는 추세였다가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인다. 그러니까 손보 쪽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생보 같은 경우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좀 이 올라가는 게 보인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세부 종목으로 보자면 뭐 상해 운전자 저축 쪽이 신계약비가 확대되고 있고요. 자, 이게 지금 근데 올해 이제 IFRS 17 도입으로 사실은 이 신계약비를 쭉
보험 정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뭐 말하자면 이연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과거에는 뭐 7년 상각까지 됐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사업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이런 공격적인 영업, 뭐 사업비 지출 이런 게 더 심해질 가능성도 높다. 그런 게. 그러니까 이 CSM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업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플러스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게 된다 하면 굉장히 이건 영업 측면에서 보험 산업의 리스크 요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건전성과 수익성을 보시면요. 예, 이 보시면 이제 뭐 금리 상승으로 작년에 이렇게 자본이 감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건 아무래도 구회계 제도의 좀 한계긴 하죠. 자산 쪽만 평가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근데 올해 이제 회계 제도가 지금 전환되면서 사실은 뭐 IR 같은 거, 상장사 IR 같은 데서 또 그런 발표 자료를 통해서 보면 올해 많은 회사가 자본과 이익이 굉장히 증가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래서 올해의 한 가지 특징을 아마 조금 예측을 해보자면, 이런 전환 효과와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이제 좋은 회사는 사실 이 수익성이나 건전성이 일단 드러나는 모습으로 볼 땐 굉장히 좋을 거고, 안 좋은 회사는 또 그게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안 좋은, 그러니까 그 편차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역시나 이제 올해 가장 큰 화두는 리스크 관리가 될 거다. 그런 환경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먼저 리스크 관리 부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오늘 뭐 새로운 얘기를 좀 하고 싶지만 이런 얘기를 다시 또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신용 리스크를 좀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 특히 이제 보험회사가 최근에 이 저금리 기간 동안 수년간 이제 대체 투자를 많이 늘려왔는데요. 국내외 대체 투자 자산에 대한 신용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다. 근데 이거를 뭐 이미 투자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게 굉장히 많고요. 이 대체 투자 경우에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역시나 이거밖에 현재로선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손 충당금을 굉장히 사전적으로 좀 포워드 루킹하게, 우리 저 IFRS 19도 사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신용 손실 모형을 좀 포워드 루킹하게 봐서 그걸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가정해가지고 좀 대손 충당금을 많이 적립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양질의 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확충하는 게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뭐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회사들은 특히나 내부 유보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리스크, 작년 말에 굉장히 특히 이제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리스크가 많이 부각이 됐는데, 이게 올해 뭐 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가장 큰 중요한 과제는 보험회사에서 양질의 자본을 확충하는 거, 그리고 이제 좀 더 굉장히 보수적인 가정을 써서 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거기에 좀 대응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새로운 회계제도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저희가 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한 12개사, 생보 6개, 손보 6개사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역시나 이제 새로운 회계제도에서 영업관리 지표로 CSM을 대부분이 활용할 거다. 결국 마진이죠. 장래 이익이죠. 이 CSM이 높은 상품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하는 거. 아까도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 게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런 뭐 ALM이 경영관리 중심 축으로 자리 잡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반면에, 그런 판매 경쟁이 굉장히 격화될 수 있다. 이건 리스크 요인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채 평가에 사용되는 가정 관리 프로세스를 굉장히 좀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확립할 필요가 있다. CSM이 높은 상품이라는 게 정말로 이게 높은 상품이냐,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가정에 의해서 이게 높게 나타나는 게 아니냐,
라는 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력 강화 부문입니다. 이건 역시나 이제 앞에서는 이제 올해 시장, 금융시장 경제 현황과 관련된 어떤 얘기고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사실 보험 산업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정보 비대칭성이 높다. 물론 금융이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독 당국이 있어야 되는 그런 의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비대칭 해소를 위해서 굉장히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보험 산업은 서로 정보가 굉장히 이 공개가 안 돼 있다. 비대칭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고비용의 산업이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만든 상품이 소비자한테 전달이 돼서 그 소비자가 그 서비스를 활용하는데 굉장히 고비용이 들고 그 유지하는데도 고비용이 드는 그런 산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걸 낮추면 낮출수록 이런 비용, 고비용이 저비용화되고 효율화되겠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낮추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이게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해서는 절대로 이게 개선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요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환경 변화에 맞춰서 생각해 보면 역시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그 정보 비대칭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특성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업 모형이 굉장히 경직적이다. 근데 이 경직적인 것도 사실은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산업은 굉장히 장기 부채와 자산을 관리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 그게 이렇게 좀 경직적인 부분으로 나타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환경 변화가 그렇게 빠르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환경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산업 자체에 굉장히 빠르게 바뀔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이런 특히나 뭐 여러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하나의 키워드를 제시하라면 그게 디지털 전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라는 건 우리가 디지털화까지는 굉장히 많이 됐는데요. 어떤 사업 부문을 전산화하고 데이터화 해가지고 좀 효율화하는 것까지는 많이 이루어졌는데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고객 경험을 전환시킬 수 있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 모형까지 전환시키는 이런 개념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해외 사례를 저희가 이제 연구해서 작년 말에 이제 보고서로 나왔습니다. 좀 자세한 거는 그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해외 산업을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해외 글로벌 회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중장기 경영 전략과 연계해서 디지털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런 역점을 굉장히 두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 전략을 통해서 성장, 확장 그런 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전환하고 있다. 등등이 있고요. 다만 이제 회사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어떤 굉장히 지역적으로나 종목별로 다각화가 높은 회사일수록 굉장히 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더라 하는 점이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 신시장으로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역시나 뭐 생명보험은 헬스케어나 자산관리 서비스, 손해보험 쪽은 모빌리티나 중소기업 시장 리스크 보장 쪽, 그리고 재보험은 사이버 보험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정책 과제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범위의 경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좀 보험회사의 업무 범위나 자회사 업무 위탁 등의 그런 규제 완화를 통해서 보험회사가 범위의 경제를 추구할 수 있도록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비자 중심의 사업 모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사실은 보험산업이 이제 사전적인 규제가 굉장히 아직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사전적으로 못하게 하면 혁신이나 뭐 새로운 소비자 중심의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개발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부분은 좀 최대한 완화시켜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사업 구조 조정을 위한 그런 제도 규제 완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런 중장기 경영 전략과 디지털 전환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해서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뭐 효과적인 프로세스를 확립할 필요가 있고 조직 문화를 좀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현 실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3년 보험부문 감독 검사 방향에 대해서 보험감독국 문영진 국장님과 윤영준 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문영진 국장님께서 2023년 보험부문 감독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문영진입니다. 앞서 강의를 해주신 보험연구원 조영현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보험업계 관계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23년도 보험감독 업무계획입니다. 앞서 조영현 실장님께서 보험산업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를 통해 강의해 주신 내용 중에 중복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수서는 대내 환경, 보험산업 현황, 2023년 보험감독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보름간 우리는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글로벌 금융 불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뒤이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뱅크런 위기가 발생하였고, 사이파이로 유럽 유수의 은행 중 하나인 크레디트 스위스가 파산 위기를 겪는 중 UBS로 전격 매각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일련의 사태가 불과 열흘새에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은 매우 다양하겠습니다만, 과거의 잣대로 예측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회사 경영진이 매 순간 건전성 관리를 위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저물가 상황에서 팬데믹 극복을 위한 양적 통화정책,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겹치며 나타난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 통화당국은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 끝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회복이 지연되는 중에 국내 수출을 지탱하던 반도체 재고 급증과 이로 인한 무역 적자 기록,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 등 국내 실물 부분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 보험산업은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문제와 빅테크 등 경쟁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 등 인구 구조 변화는 보험산업의 성장 기반 약화를 초래하고 있고, 보험 수요의 한계는 과당 경쟁, 불안전 판매, 부당성환 등의 유인을 확대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역 산업 간 구분이 모호해질 미래를 대비하여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고민해야 합니다. AI, 빅테크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보험산업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상품, 새로운 서비스 개발의 기회를 보험회사에게 제공하겠지만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빅테크 등과의 새로운 경쟁을 불러올 것입니다. 핀테크를 넘은 테크핀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전통적인 보험산업의 경영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선제적인 혁신 노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화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ICT 기술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은 상품 설계 및 인수, 영업, 보상, 고객관리 등 보험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화의 진전은 회사 간 경쟁력의 격차가 될 것이고 보험업계 내 양극화 현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디지털에 대한 적응과 혁신 노력이 보험업계의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생존에 직결되는 과제가 될 이유입니다.
그간 보험사들의 노력은 하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내외 환경변화 마지막은 신건전성 제도의 시행입니다. 국내 지급여력 제도는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여 건전성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99년 5월 EU 방식 지급여력 제도를 도입한 이후 11년 4월 RBC 제도로 발전하였고 올해부터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한 신지급여력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KICS 제도는 IFRS 17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솔번시2 등 국제 기준을 반영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충격 시나리오 방식을 도입하고 리스크 측정 방식 대상을 확대하여 리스크 측정을 정교화하였습니다. 리스크 관리 대상이 확대되고 이를 정교하게 관리해야 하므로 보험회사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의 정교화는 결국 보험회사가 다양한 위험에 선제 대비하여 지속 가능하고 내실 있는 성장을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재무 건전성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 가치 제고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원을 포함한 금융당국은 경과조치 등을 통해 보험회사가 단계적으로 충격을 흡수하고 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등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험업계가 이에 적극 호응하여 주신다면 신제도의 조기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험산업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내용을 조영현 실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므로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보험산업은 보험시장 포화 등으로 외형 성적이 정체되는 가운데 수익성 면에서도 생손보사 간 차별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 상승 등 시장 상황의 변화로 지급여력 비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보험감독 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대외 환경 및 리스크 요인을 기반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고민의 결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올해 보험감독 방향은 위기 상황과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따뜻하고 공정한 보험산업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안정, 신뢰, 미래, 포용이라는 4가지 큰 테마로 설정하였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입니다. 이를 위해 리스크 중심의 건전성 감독 역량을 강화하고 신건전성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크 중심의 건전성 감독 역량 강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취약사를 선별하여 자본 확충 등을 유도하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통화 긴축, 자금시장 불안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외 대체 투자, 부동산 PF, 환해지 등 업권의 위험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건전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KICS 도입에 따라 자본증권 조기상환 요건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정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임계리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IAIS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에 따라 도입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신건전성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고 신제도 도입에 따른 감독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KICS 경과조치 신고 수리, 신제도 질의 대응 시스템 운영, 보험부채 평가를 위한 기초과정 적정성 점검 등을 통해 신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KICS 기반 내부 모형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회사 규모별 평가 기준을 차등화하는 등
어르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신계약자 배동 제도의 세부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해약환급금, 보험료율 등의 계리 기준도 개선하겠습니다. 금감원은 신건전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손충당금 적립 방식, 회사별 할인율 산출 및 적용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한편 자본 적정성 등 리스크 공시 사항의 적정 공시를 유도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신뢰입니다. 이를 위해 완전 판매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공정한 보험금 지급 관행 정착을 추진함으로써 소비자 신뢰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완전 판매 문화 정착을 위해 모집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규제 영향 분석을 통해 TM 채널의 모집 수수료 규제를 개선하는 등 보험 모집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부당승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신용정보원의 보험계약 정보를 활용한 비교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이익 안내 강화 등 비교 안내서를 전면 개편할 예정입니다. 보험회사 및 GA 스스로가 내부 통제 수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및 감독에 힘쓰겠습니다. 공정한 보험급 지급 관행 정착을 위해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보험급 지급 관련 제도 및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보험회사의 동의 기준을 개선하고 손해사정 업무 위탁 관련 모범 기준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정과 협력하여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적극 추진하고 보험금 부지급 및 지연 지급률 공시체계도 개편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입니다. 보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보험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보험 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보험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입니다. 보험 상품과 연계한 사전 관리형 물품 및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농림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력, 다양한 종류의 상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펫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보험회사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TM 판매의 하이브리드 모집 허용 방안을 마련하고 계약 유지 업무 등에 대해 비대면 방식을 폭넓게 허용할 계획입니다. 보험 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액 단기보험업 및 신규 서비스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 소유 범위를 확대하고 헬스케어 자회사 및 부수 업무 관련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겠습니다. 플랫폼 업체의 보험시장 진출 시 시장 지배력을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 장치도 명확히 마련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 방안을 고려한 계약 재매입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IAIS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포용입니다. 자동차 보험 등 국민형 보험 상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사적 사회 안전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2,400만 명, 실손보험은 3,6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사실상의 국민형 보험으로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우리 의원은 금융위, 국토부, 복지부 등과 협력하고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상품 구조의 합리적인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장기, 미가입자 등에 대한 할인 할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경상 환자 보상 기준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자율주행차 확산 등에 대비하여 신자동차 보험 로드맵도 마련하겠습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비급여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보건당국과 적극 협의해가는 한편 도수치료 등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기준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시행된 실손보험 중지제도가 영착륙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적 안전망 기능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중증 질환자의 요양은 있어 등을 보장하는 현물 급부형 보험 도입을 지원하고 연금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 계약 대출자에게 금리 선택권을 부여하고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에 비대면 가입 허용도 검토하겠습니다. 생계형 대리운전자를 위해 자동차 보험 가입을 최대한 보장하고 보험 계약 보완 시 불합리한 청약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험감독 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준 국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윤영준 국장님께서 2023년 보험 검사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검사국장 윤영준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보험검사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최근의 검사 환경과 보험사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23년 금감원 전체의 검사 업무 운영 원칙과 보험 검사 업무의 주요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검사 환경입니다. 앞서 주제 발표와 보험 감독 부분의 설명에서 보험 산업이 직면한 현황을 말씀해 주셨지만 검사 측면에서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입니다. 그간 감독당국과 금융권의 노력에 힘입어 금융시장은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지만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뱅크 사태와 같은 대외 돌발 사항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의 끈을 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강한 수요 증가와 원자재 공급 불안 등으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통화 긴축에 따른 고금리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로 7.5%를 기록한 98년 IMF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품 가격 불안정성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어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규제 환경 도래입니다. 올해부터 보험 부채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IFRS 17이 본격 시행되면서 보험회사의 지급 여력 제도 또한 자산, 부채, 공정가치 기반으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시가평가 기반의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계리적 가정, 그리고 보유계약 및 자산 상태에 따라 부채와 자본 부담이 상이하게 됩니다. 회사가 보험 부채의 구성 항목 예측에 실패할 경우 회계상 이익이 줄거나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신제도 대비가 미흡한 보험사는 지급 여력 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사업 확대 등 경쟁 심화입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신사업 기회가 확대되었으나 보험 중개, 온라인 플랫폼 출시가 가시화되면 플랫폼 운영 노하우를 쌓아온 빅테크 기업들과 새로운 경쟁 상황에 노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심리 악화로 보장성 보험 수요 둔화 및 기업성 보험 성장 제한, 계약 해지 확대 등 보험 수요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수익성 유지를 위한 보험사 간 경쟁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주요 리스크 요인입니다. 이러한 보험 산업을 둘러싼 환경에서 보험사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성장성 약화입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와 경기 침체 심화로 보험사 수익성뿐만 아니라 장기 성장 기반의 약화가 우려됩니다. 특히 보험사들이 해외 자산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 환율 등 금융시장 불안으로 환해지 비용 등 손실이 우려되고 지속적으로 고위험 자산으로 지적되어 온 대체 투자와 부동산 PF 대출도 실물 경기 악화 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작년 말 은행 예금 금리 대비 경쟁력이 낮은 저축성 보험의 경우 해지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보험사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고금리 상품을 판매함에 따라 역마진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신제도 대응 미비에 따른 리스크 확대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IFRS 17과 KICS 규제 체계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매 결산기 시장 금리와 위험률을 반영해 보험 부채를 계산함에 따라 자본과 손익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제도 대비가 미흡한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지급 여력 비율이 악화되어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경쟁 심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입니다. 최근 몇 년간 GA 자회사 설립 등 재판 분리가 확대되고 있으며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진입으로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GA 대리점의 개인정보 관련 내부 통제 미흡, 불완전 판매나 부당 승환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증가할 경우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고 궁극적으로는 보험산업의 신뢰가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감원 검사 업무 운영 원칙입니다. 보험권 운영계획 발표에 앞서 금감원 전체의 검사 업무 운영 원칙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검사 업무는 개선을 위한 사전 예방적 체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검사서를 제재 필요사항보다 금융회사 업무 개선 중심으로 개편하고 제재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은 경영 유의 등으로 주의 환기 후 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감시 결과 중요한 리스크 요인이 발견될 경우 사전 점검 및 자율 개선을 확대하고 민원 또는 제보 등을 통해 불건전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동 점검반을 운영하여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이 검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간소화하고 내부 감사 협의체 및 금융회사 자체 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규제 비용을 줄이는 등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험 검사 업무 주요 추진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험사에 대한 주요 검사 업무 운영 계획을 4개의 큰 틀로 나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과 원칙에 따른 검사 체계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올해는 종합검사 부문검사 체계에서 정기검사 수시검사 체계로 개편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두 번째 해입니다. 지난달 올해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을 미리 통보하여 검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고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개별사 특정 위험에 대해서는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중요 문책사항에 대하여는 검사 결과 사전 협의회 운영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금소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제재 양정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부 통제 워크숍 등을 통해 자체 감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내부 통제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감사 협의회 자율주제 점검을 시범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선제적 위험 관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리 변동에 따른 민감도, 고환율에 따른 외화채권 환해지 비용, 환오픈 등에 따른 손익 영향 등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여
취약보험사에 대하여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자율 개선토록 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점검하겠습니다. 자본 또는 건전성 부분 취약이 우려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경기 위축에 따른 부실 발생 위험 증가에 대비한 대손 충당금 적립 현황을 점검하고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 확충을 유도하는 등 리스크 취약 부분에 대하여 감시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보험사 금융사고 차단을 위한 업무 절차와 사고 보고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험중개사에 대한 자율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내부 통제 가이드라인과 정산, 청산 업무 관련 표준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 통제 체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보험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 및 지급 누락 방지 시스템 등 보험금 지급 심사 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자문을 활용한 보험금 지급 업무의 타당성, 제3의료기관 추가 자문 등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보험사의 불안전 판매 비율, 모집 수수료 지급 비율, 유지율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 부분을 파악하고 보험사의 자체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위법 소지 확인 시에는 즉각적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제도 도입 수혜 상품으로 보험 계약 마진이 큰 건강보험 등에 대한 보험 영업이 과열될 우려가 있으므로 1200% 룰 준수 여부 및 무리한 시책 경쟁 등 영업활동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GA 내부 통제, 운영실태 평가 등급을 상시감 시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평가 항목 조정 및 매뉴얼 고도화를 통해 유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출 모집 시 보험 사기, 불법 사례 후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대출 모집인 영업행위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적극 대응하여 보험사의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시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금융회사별로 일원화된 공식 정보 채널인 소통협력관 제도를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대형 및 중형 보험사를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는 그 대상을 소형사까지 포함하여 전체 보험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소통협력관 업무 미팅 등을 통해 개별 보험사와 대형 GA의 현안사항과 리스크를 적시에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는 등 피드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특정 부분 리스크 쏠림 등 대체 투자 전반의 리스크 관리 체계, 건전성 관리 및 모범 규준 준수 등 내부 통제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부동산 PF 건전성 분류의 기초가 되는 사업성 평가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신제도 도입에 따른 재무 현황 변동 비교 등 경영실적 분석을 체계화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신제도에 부합하는 보험상품 개발 변경 및 리스크 관리 체계 마련 등을 점검하여 모범 사례를 업계에 공유하는 한편 계리적 가정, 회계정책 수립의 적정성 등 책임준비금 적립 적정성에 대해서도 신제도 시행 및 안착 현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상 2023년도 보험검사 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준 국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험부문 감독 검사 방향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응답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국 실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발표를 하신 문영진 국장님, 윤영진 국장님 외에도 세 분이 더 참석하셨습니다.
원희정 손해보험검사 국장님이십니다. 김금태 보험영업검사 실장님이십니다. 정혜석 보험리스크제도 실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손해보험협회 김도균 팀장이라고 합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면은 해외 대체 투자의 모니터링 지표 개발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해당 지표가 개발되면은 각 사에서 업무 추진에 상당히 도움될 것 같은데 관련해가지고 혹시 현재 검토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도입되는 일정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외 대체 투자 모니터링 지표 개발 작업을 작년부터 진짜 업계 일부와 TF를 구성해서 작업을 일부 했고요. 사실은 그 작업 초안이 나와서 그 TF에 참석했던 회사를 대상으로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범 운영 결과를 살펴서 어떤 지표가 좀 고도화되면 우리 이제 보험업계에도 같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할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없으신가요? 예. 생골회 김홍주 수석사무입니다. 검사 관련해 가지고 19페이지에 보니까 굉장히 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재 중심에서 개선 중심으로 하고 사후 대응식에서 사전 예방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 중복적 관행적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비용 고효율로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상당히 굉장히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검사 현장에서 이렇게 방안이 발표됐는데 이런 원칙들이 실제 검사 갔을 때 회사들은 이런 실제 검사 현장에서 제대로 이런 부분들이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감독 검사 부분에서 각 질문 혹은 이제 건의사항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뭐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3년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참석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